하세요. 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선들 있지? 요런 선은 길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한 길인데 이렇게 지름길이 있어? 함께 풀 수 있는?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얘를 가지고 설마 6제곱짜리 거쳐갈 리는 없잖아. 얘는 있기는 하지만 쓰임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식으로 단계 몇 단계 작업을 해야 된다? 3단계 작업을 해야지 풀 수 있어요. 어떤 건 1단계 만에 풀리고 어떤 건 3단계 만에 풀리고 그것이 바로 수학적 개념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거겠어?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묻거나 혹은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묻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푸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표에 대해서 우리는요 풀이의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방향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양쪽의 것을요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온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양쪽의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온다. 적으셨습니까? 개념이야. 지금은 개념수 채우란 얘긴데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안 적어주면 이제 받아쓰기 안 하나요? 양쪽의 것을 어떻게 한다?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온다예요. 자, 안타깝지만 그 아래 별표 2개 나와 있죠? 가운데 것에서 양쪽의 것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가운데 것에서 양쪽의 것으로 갈 수는 없다예요. 무슨 얘기냐? 풀이의 방향성이요. 가장자리 것을 제곱해서 중간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가장자리 것을 제곱해서 중간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간식을 샤바샤바해서 가장자리로 넘어가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우선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빗금친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그림을 표시를 해둬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 빗금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두 개의 값을 알아야만 한다요. 빗금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과 이 값 두 개를 모두 알아야만 구할 수 있다요. 자, 왜 그런지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아까 우리 이 녀석 뭐라 그랬어요? 불러볼까? 시작! x-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죠. 자, 이 녀석 불러볼까? 시작!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지.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이 자리에 오는 수 아닌가? 맞죠? 네. 그치? 그리고 여기 보이는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바로 이 중간 자리에 오는 거 아닌가? 맞죠? 맞아요? 이 두 값만 알면 아, 얘를 구할 수 있구나.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구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구하려면은 x 플러스 x분의 1 알아서 요 녀석에 대입하면 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구해서 대입하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쌤, 네. 여기 가운데 1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외워요? 1은 숫자잖아. 얘가 만약에 7이야. 그럼 7 더하기 1, 8.
어차피 얘는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지금부터 요 공식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 거야.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자, 말 안 한 사람 있어서 처음부터 세 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대답 크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한 번 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자, 요것도 세 번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한 번 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외울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에 이용이 되는지 아까 여러분이 못 풀었던 그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와, 여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6개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 주고 얘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그럼 가장자리 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제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2를 제곱하면 몇 나와요? 9 이렇게 나오지? 자, 이 녀석을 곱셈 공식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런데 곱셈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a 플러스 b의 제곱 있으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전개됩니다 라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푼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선생님은 외우지 않고 보고 씁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a의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b의 제곱, 그리고 여기 밑줄처럼 3개 있죠? 3개를 모두 곱해줘 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2ab가 나와요. 순서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x의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x의 제곱분의 1, 그리고 모두 곱해줘 했어. 역수끼리 곱하면 몇 나온다? 1.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나오네요. 식이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보고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구해보래. 얘 몇 나오면 돼? 7. 그죠? 그래서 답은 7이다 라고 아주 손쉽게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필기 해놓으세요. 되셨으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하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주고 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지. 그래서 길을 따라 단계 가요. 우선은 얘를 가지고 누굴 구해야 돼? 얘를 구하셔야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제곱. 그래서 제곱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내가 1단계에 할 일은 x 플러스 x분의 2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제곱했으니까 7도 제곱해서 7, 7에 49 나오네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했더니 얘가 49가 됐습니다.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중간 항의 값은 몇이 나온다? 47이 나온다 라고 1단계 끝났어요. 이게 1단계야. 자, 여러분이 엄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제 얘를 구했으면 누굴 구해야 돼?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얘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풀이의 방향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2단계 뜬금없이 뭔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x-x분의 1을 갑자기 적어놓고 개념을 알아두는 거지. 얘를 뭔 짓 한다? 제곱해서 얘하고 비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했어. 그래, 나 얘 제곱해볼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나 이미 구해놨지? 얘가 몇이다? 47이다. 47에서 1을 빼니까 몇 나옵니까? 45가 나와요. 와, 그러면 나 드디어 얘 구할 수 있어? 구하길 바래. 자, x-x분의 1의 값은 지금부터 연습장에 적어봅니다. 뭘까?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하고 다닐 거야. x-x분의 1은 뭐다? 라고. 슉슉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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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반이네.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리고. 자, 틀린 학생들 아주 정확하게 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학생들이 부족한 개념은 뭐냐면요. 요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이 B라는 식이다. 요런 식이 나와 있어요. 이때 얘를 가지고 우리 보고 A를 구하래.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으신 분들, 즉 플러스만 쓰신 분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예요. 그렇구나. 얘 루트 45구나. 그런데 45는 9, 5, 45지. 9가 제곱수니까 얘는 밖으로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다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으신 분들 지금 뼈저리게 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당당하게 정답을 내셔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교실에서는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신 틀린 걸 아파하고 배워서 다음에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요게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이제 요선 3단계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자, 3단계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 내가 구할 것은 뭐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2를 구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식 불러볼까? 시작!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구합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 나 구해놨지?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라고 구해놨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몇이야? 47이지? 거기에 1 더하면 몇이다? 48이다요. 오,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었구나. 그래서 결국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44 루트 5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패턴 역수관계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문제의 꼴을 대강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얘나 비슷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주어진 요소가 있으면 출제자가 누구를 주고 누구를 구하라고 요구했는지 정확히 보시고 몇 단계 풀이가 필요한지 계산해서 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요 그 아래쪽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개념 채울 차례 맞습니까? 줘도 돼?
표기 다 끝났죠? 예. 세 번째 개념의 제목은 거기에 보면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발음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학생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의 제목은 상반 방정식이에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혹시 상반 방정식이라는 말 들어본 학생 있습니까? 고등학생? 없어요, 찬주야? 네. 처음 들어와요? 예. 그럼 상반 방정식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둘게요.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자, 이때요, 개수가 대칭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위로 화살표 빼서 적어둡니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예요. 부호는 달라도 된다. 자, 그러면 아주 심플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보니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있지? 맞아? 그런데 요 녀석은 가운데 항의 개수는 -3이고요. 양쪽에 있는 항의 개수는 1, 1이야.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1, 1,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얘네들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상반 방정식 문제는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수 방정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역수 방정식으로. 방정식입니다. 미안해요. 관계식입니다. 역수 관계식으로. 죄송합니다. 자, 역수 관계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역수 관계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상반 방정식이 역수 관계식이 된다고요? 예. 자, 기본적으로 상반 방정식은 뒤에도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텐데 기본적인 상반 방정식의 해법은 뭐냐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예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상반 방정식의 해법인데, 자, 선생님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항 얘지. 차수는 x네. x 1차죠? x로 얘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식이 뭐로 바뀌어요?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다 라는 무슨 식이 돼버린다? 역수 관계식이 돼버린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역수 관계식이 돼버린다요. 되겠어요? 예.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역수 관계식을 노골적으로 문제로 내기도 하지만 종종 어떻게 낸다? 역수 관계식 대신 상반 방정식을 내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게 유도를 해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일축은